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일본과 한국의 공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쓰고 있는 최고의 전투기인 F-15K 전투기와 일본 동종의 전투기를 전력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왜 이렇게 해드리냐면은, 자, 한국의 F-15K 슬램 이글 그리고 일본의 F-15J 슈퍼 이글의 성능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 이런 비교를 해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이 F-15J를 200대 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성능 개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이렇게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국방안보 소식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일본이 F-15J 98대를 슈퍼 이글로 성능 개량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자, 지금 그 미국의 국방안보협력국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 98대 성능 개량을 위한 레이더 등 주요 구성품 판매를 승인했다. 이번에 일본으로의 수출이 승인된 품목은 AN/APG-82V1 에이서 레이더 100세대, ACDP 미션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ARC-210 통신기와 제반 성능 개량 지원에 관한 서비스 일체이며 총 프로그램 비용은 45억 달러이다. 이 거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의 힘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10월 29일 날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일본이 지금 98대의 F-15 전투기를 대대적으로 최신형으로 지금 개량을 한다는 것인데, 일본이 지금 F-15J 한 200대 정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일본이 벌써 2000년대 들어와서 세 번째 F-15를 성능 개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나 성능 개량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 F-15 전투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쓰고 또 우려먹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능 개량이 2003년인데요. 이 2003년 같은 경우에 바로 우리 FX 사업을 통해서 F-15K를 도입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F-15K를 도입하니까 우리 F-15K의 성능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F-15J보다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안 된다. 한국이 우리보다 성능 더 좋은 전투기를 가지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F-15를 저 한국 거만큼 성능 개량을 하자.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해서 우리 F-15K 도입 사업을 할 때 자기네들도 가지고 있던 F-15의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했어요. 무려 100세대나 성능 개량을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레이더를 교체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레이더가 APG-63인데 우리 한국 공군의 F-15K에 APG-63V1 레이더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탐지 거리와 동시 교전 능력이 향상된 그런 기계식 레이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F-15K하고 똑같은 레이더로 자기네들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미션 컴퓨터를 교체했고요. 신형 공대공 무장 운영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을 교체했고, 그래서 협동 교전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협동 교전, 그러니까 단일 기체가 또는 단일 군함이 뭐 이렇게 독자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전부 다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협동 교전 능력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연구, 발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동 교전 능력을 이미 2003년에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쯤에 다시 2008년도 불과 5년 지났는데 다시 업그레이드를 또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한국 공군이 이 F-15K를 도입을 하면서 그게 이제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헬멧에 조종사의 시선하고 연동을 시켜서 딱 쳐다보면 바로 이제 락온이 딱 되고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그쪽으로 날아가게끔 하는 그런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우리도 저거 하자 해가지고 헬멧 장착식 표시장치, 즉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을 자기네들도 탑재를 했어요. 그리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이거 교체했는데 다시 또 교체를 해가지고 추가로 더 강력한 협동 교전 능력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통합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생존성을 더 향상시키고요. 신형 공대공 무장이죠. 자신들이 만든 그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이 있는데 AAM5라고 하는 열추적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의 운용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사이가 이만큼 좋은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무장을 만들었으면 미국이 우리에게 그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안 주죠. 우리 KGB 그거 안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미국이. 그런데 일본은 공대공 미사일 만들었는데 그래, 그 운용해라 하고 그 운용하는 소스 코드를 열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접 공중전 능력을 강화시켰고 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하고 그 자기네들이 만든 AAM5하고 연동시키는 그것까지도 미국이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8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불과 지금 11년 지났는데 또 하겠다 이겁니다. 2008년도 시작했으니까 2008년도 마무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년도 되기 전에 또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일본의 F-15J 그러면 얼마나 더 강력해지나 한번 보겠는데요. 통신 장비 이것을 이제 교체를 해서 협동 교전 능력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이제 E-2D 조기 경보기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탄도 추적하고 이지스함하고 협동 교전 능력 온갖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F-35뿐만 아니고 F-15J도 그 E-2D 그리고 이지스함 이런 것들하고 협동 교전 능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통신 장비를 대폭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미션 컴퓨터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F-15K보다 더 진화된 겁니다. 우리 F-15K의 미션 컴퓨터가 ADCP-1인데요. 이건 이제 일본은 ADCP-2의 컴퓨터를 장착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의 컴퓨터 성능하고 지금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컴퓨터 성능하고 완전히 천지개벽할 정도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를 것이고 얼마나 더 동시 교전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레이더를 교체를 하는데 우리 F-15K가 APG-63V1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자기네들도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것보다 더 센 A사 레이더를 만들었죠. 이 82V1 레이더가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FX3 사업을 할 때 F-35에 대항해서 보잉이 F-15SE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일런트 이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페이퍼 플레인 전투기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82V1 레이더를 꽂아주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이 APG-82V1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요. 이건 이제 탐지거리가 기존 63V1보다 탐지거리가 무려 80km나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 그 무장 운용 능력, 아까 이제 AAM5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암람 C7 우리도 도입을 했지만 사정거리 120km짜리 최신형 암람 미제입니다. C7 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했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또 만든 AAM4B라고 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영국의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자기네들도 이제 그 기술을 또 보태가지고 미티어, 영국제 미티어 사정거리 무려 200km나 하는 그 미티어를 바탕으로 사정거리 무려 200km나 하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00km짜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을 더욱더 향상시켜서 저기 나를 보면 그것을 이제 재밍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전자전 능력까지 해서 생존성을 더욱더 대폭 향상시키는 이런 개량을 하게 되는데 이거 사실 우리 F-15K가 이렇게 되면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일본의 F-15 세 번째 성능 개량 사업의 핵심이 바로 이 레이더인데 AN/APG-82V1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미 공군 F-15E 성능 개량 사업을 위해 개발된 최신형 레이더로 2009년 첫 시제품 등장 직후부터 한동안 수출 금지 품목으로 분류됐던 고성능 레이더입니다. 무려 260km 이상의 탐지거리와 저피탐 기능, 그리고 높은 출력을 이용한 전자전 기능까지 보유한 현존 최강의 레이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레이더를 비추면 적은 그 레이더가 자기가 적의 레이더에 맞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 경보 장치, 즉 RWR이라고 하는데 이 82V1 레이더는 적에게 레이더를 비추더라도 적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도약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런 저피탐 기술이 있어요. 우리는 레이더를 비추는데 적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고 기존
APG-63V1보다 탐지거리가 무려 80km나 늘어난 260km를 바라보는 그런 엄청난 탐지 성능까지 가지고 있고, 전자전 해서 뭐 상당히 회로를 태워버리는 이런 전자전 공격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번 개량의 핵심이 바로 이 APG-82V1 레이더입니다. 이 전자전으로 회로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5년 늦게 산 F-15K, 일본의 F-15J보다 우리가 25년 더 늦게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F-15K가 무려 25년이나 더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능 개량을 하지 않고, 일본은 우리 F-15K 사던 그 시점부터 벌써 3번이나 성능 개량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성능 열세에 몰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일본 F-15MJ, 이것은 도입 시기가 1981년도부터 99년까지 도입을 했는데요. 레이더는 지금 현재 이제 개량을 하게 되면 능동 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 즉 A사 레이더가 되고요. 협동 교정 능력, E767, E2D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완전히 협동 교정 능력을 할 수가 있고, 무장의 사거리는 그 새로 지금 개발하는 무장까지 해서 120에서 200km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F-15K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도입을 했죠. 레이더는 이제 63V1 레이더인데 기계식 레이더고, 미션 컴퓨터는 구형 ADCP, 그리고 이제 협동 교정 우리는 잘 안 되죠. 제한적입니다. 데이터는 받지만 그 실시간 어떤 연동을 통해서 하지는 못하죠. 무장 사거리는 우리도 이제 암람 C7을 가지니까 120km. 그런데 일본은 200km. 그리고 레이더는 우리보다 압도적인 성능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E2D, 그리고 E767, 이 조기 경보기하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협동 교전 능력을 하는 겁니다. 이지스함하고도 니프카를 통해서 협동 교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지스함하고 뭐 이렇게 다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하나의 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F-15K가 독도에서 유사시 일본의 F-15J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대구 공군기지에서 이제 출격을 하겠죠. 우리가 대구 공군기지에 F-15K가 59대가 있습니다. 60대를 샀는데 한 대가 이제 추락을 했죠. 자, 일본은 오키 비행장, 여기 이제 오키 비행장에 지금 상시 배치를 해놓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비행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든지 유사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오키 섬에다가 비행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미호 공군기지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F-15J가 상시 배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인근에 있는 미사와에서 항상 와서 전개해서 훈련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호 공군기지에 F-15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여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 독도까지는 330km, 미호에서는 220km, 그리고 오키에서는 175km예요. 당연히 일본이 우리보다 더 짧은 거리를 오게 되니까 연료가 충분하죠. 그런데 이번 이 개량을 통해서 일본은 우리보다 작전 반경이 훨씬 더 넓게 되는 그런 개량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1270km, 일본은 1965km의 작전 반경. 그런데 거기다가 기지도 더 가깝고, 그러니까 이 공준정의 능력이 과감한 기동을 하려고 하면 연료가 충분해야 과감한 기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고, 레이더 탐지거리가 우리는 이제 185km인데 일본은 260km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공중기동성 우리가 열세죠. 우리는 이 스트라이크 이글을 바탕으로 만든 그 F-15K고, 여기는 제공기인 F-15CD형을 바탕으로 만든 전투기니까 공중기동성이 여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협동교전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일체형된 그런 협동 전투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뜨면 무장 사거리도 짧죠. 뜨면 가는 겁니다. 뜨면 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차라리 안 뜨는 게 좋다.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가면 죽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일본은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대책 없이 목소리만 큽니다. 독도에 오면 뭐 과감하게 그냥 현장 지휘관 차원에서 때려버려, 이런 소리 장관이 서슴없이 하고 있죠. 참모총장, 각군 참모총장도 그런 소리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해군력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자, 일본 공군이 어떻게 지금 개량을 하고 있는지. 자, F-15J 98대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투기로 성능 개량을 지금 이제 들어가고요. F-35A, B 해서 F-35를 147대를 도입합니다. E2D
10세대를 도입하죠. 아주 성능 좋은 E2D, 탄도탄까지 추적할 수 있는 E2D 10세대를 도입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의 조기 경보기였던 E767을 다시 성능 개량합니다. 그리고 해공군 합동 니프가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해군과 공군이 협동 교전 능력을 부여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F-15K 성능 개량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F-35 우리가 147대 도입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40대만 도입하죠. 우리 E2D 같은 탄도탄 추적까지 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 도입합니까? 안 하죠. E767보다 우리는 성능 낮은 E737 있지만 성능 개량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안 하죠. 해공군이 협동교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계획도 없죠. 이런데 독도에서 일본 해군하고 긴장관계, 또는 일본 공군하고 항공자위대하고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긴장관계 놓이면 바로 때려버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능력을 갖춰주고 때려버려.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맞죠. 아니 어떻게 20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하고 20년 후인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성능 개량에 인색한 우리 한국군입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F-15K 개량 사업이에요. 자, 우리가 운용했던 그하고 똑같은 전투기들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용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F-4E 팬텀2 전투기죠. 우리 한국군이 이거 95대 전력화했습니다. 1977년부터. 근데 개량 안 했죠. 그냥 그렇게 쓰다가 청주기지에서 이제는 그냥 쓸쓸하게 그냥 퇴역합니다. 성능 개량을 안 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성능 개량 안 했으니까 이거 좀 못 쓴다. 현대전에 안 맞다. 해가지고 F-35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쿠르나스 2000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 팬텀에다가 암람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터키 같은 경우도 그 쿠르나스 2000의 키트를 가지고 와서 터미네이터 2020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터키가 가지고 있는 이 팬텀도 그런 식으로 개량해서 중거리 공대공 BVR 전투까지 할 수 있는 암람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부여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팬텀 같은 경우는 스페로라고 이제 세미 액티브 그 레이더 미사일인데 그밖에 운용을 못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팬텀2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는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현대전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F5 우리 대량으로 쓰고 있었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200여 대의 F5를 도입을 했죠. 그런데 브라질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이 F5EM이라는 이 버전을 해가지고 공중급유 능력까지 부여하고 여기에다가 역시 레이더를 개량해가지고 암람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브라질이 이제 영토가 넓다 보니까 멀리까지 비행을 하려면은 그 F5가 워낙 덩치가 작고 채공 시간이 짧으니까 공중급유 능력까지 부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까지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또 역시 중거리 BVR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암람을 운용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해주고 지금도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한 번도 개량하지 않고 그냥 쓰다가 이제 다 퇴역하죠. KFX 또는 FA-50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다 퇴역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개량해서 다 길게 쓰는데 우리는 왜 30년만 쓰고 그래 무기는 30년이야 이렇게 하고는 30년만 쓰고 말려고 그래서 자꾸 새 거 도입하려고 우리는 개량 안 하는 겁니까? 개량하면 더 쓸 수 있어요. 개량하면. 왜 우리는 개량 안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F-15K도 지금 2020년대 중반까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전투기 신규 도입 사업이 쫙 밀려 있어가지고 이 개량 사업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개량 사업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쩌면 개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투기 도입 사업을 계속 밀어넣고 있는 수도 있지요. 개량해서 적당히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북한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그런 공군 바라지 않지만 주변국까지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공군을 원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려고 하면 이거 개량하고 이거는 더 강력한 걸 쓰고 이렇게 돼야지 전부 다 요만큼만 올리자 보다는 이거는 요만큼 올리고 이건 이만큼 올려서 이거 가지고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게 되고 요만큼 올려도 북한에게 이기니까요. 이거는 이만큼 올려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타격을 하면서 이 세력을 더 크게 해서 주변국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가지는 이런 슬기로운 자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요만큼 올리고 자꾸 새 거 사서 요만큼만 올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무기 획득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줄줄 새는 혈세입니다. 입으로만 지킵니다. 독도 정말 소중하죠.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완전히 압도적인 F-15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F-15K 독도에 상황 생기면 무조건 나갑니다. 이거 처음 도입할 때는 일본 자위대, 항공자위대 F-15보다 성능 좋았어요.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일본이 그 사이에 개량을 착착 해가지고 우리 F-15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완전히 다른 괴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이거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개량해야 됩니다. 자꾸 새 거 사는 거, 이런 것만 자꾸 하지 말고 그렇게 국민들 자꾸 현혹시키지 말고 있는 거 개량해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F-15K가 일본의 F-15J에 형편없이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